봄봄입니다. 오늘 제가 어떤 영상을 찍을 거냐면요. 저한테 그 화양지구 미분양 난 아파트를 줍줍을 하면은 좋을지 어떨지 이런 상담 전화가 좀 많이 오거든요. 제가 포레나 화양 줍줍 할까요? 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걸 보시고 문의를 많이 해오세요. 근데 그게 벌써 2달이 넘었거든요. 그걸 보고 요즘에 특히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좀 업데이트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괜찮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가서 계약을 하시고 아니면은 그냥 평소에 매수하려고 했던 아파트들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미분양 물건이 소진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문의가 올 때마다 물어보면 물량이 거의 다 소진이 되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이 편한 세상에서 두 블럭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라시엘로하고 하이센트하고. 근데 제가 알기로 여기 하이센트는 거의 이제 물량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위치를 보시면 여기 4블럭이거든요. 하이센트는 여기 학교가 좀 근처에 있어서 거의 완판이 다 되었다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라시엘로는 조금 물량이 남아있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 초등학교라고 써 있는 요 지역이 포레나 자리인데 포레나도 물량이 많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화양지구에 대한 그 발전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호재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려서 이번 영상에는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지금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여기에 있는 이런 교통 호재들이나 안중역을 지나는 서해선, 그 다음에 서해선 복선 전철, 그리고 KTX와 연결하는 직결 사업, 이런 교통 계획들은 지금 순차적으로 제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쪽에 서평택의 호승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서 BIX 지구, 여기 현덕지구, 그 다음에 여기 관광단지 해가지고 뭐 고덕신도시도 나름대로 잘 발전을 하고 있지만 여기 서평택도 화양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평택에서는 기존에 있는 구도심 송담지구나 현화지구도 있지만 나중에 화양지구가 다 완성이 되면 아마 이쪽에 사시는 분들도 이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시려는 수요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지금 고덕에도 옆에 동삭동이나 뭐 비전동이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최종적으로는 고덕으로 오시려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여기도 서평택의 중심이 될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인구 이동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상담 전화도 그렇게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지는 그렇고요. 여기도 보면은 아까 설명드린 교통 호재들이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아마 여기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할 것 같아요. 서평택에서는 안중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입지는 점점 좋아지고 있고 인구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인구가 늘어난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여기 지금 학교들을 이렇게 많이 짓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소멸되는 지방 도시들도 많은데 학교를 이렇게 지을 계획이라는 거는 그만큼 인구를 유입을 시키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제반 환경들이 다 갖춰질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뭐 아직 없지만 이런 계획들만 봐도 여기 인구를 많이 유입시키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자료는 이편한 세상 자료인데요. 저는 이편한 세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화양지구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들을 줍줍을 할 것인가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장은 라시엘로하고 하이센트하고 여기 포레나 화양 있는데 이쪽에 보면은 힐스테이트가 오픈할 거라고 하는데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힐스테이트 현장도 몇 번의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다시 오픈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정확한 그
소식이 들려오면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쪽 정확히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쪽도 지주택이죠. 서희건설에서 짓는 그 아파트가 또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한 약 1,500세대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500세대 정도 일반 분양을 한다고 해요. 이렇게 지금 미분양이 났지만 앞으로 또 분양을 할 현장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미룰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당분간은 이제 건설사들이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고 미분양이 많이 나니까 좀 현장을 많이 미루는 것 같아요. 여기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으니까 이제 분양을 하는 것 같은데 미룰 수 있는 현장들은 미뤄야죠.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고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거꾸로 생각해 보면 현재까지 미룰 수 없는 현장들은 진행을 하지만 미룰 수 있는 현장들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2025년 이후에는 한 2년 반 정도 걸리잖아요. 아파트를 짓는데 그 이후에는 오히려 이제 공급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뭐 앞으로 힐스테이트나 뭐 여기 지주택 아파트도 가격이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 모르겠지만 미분양이 날 확률이 높겠죠. 높지만 또 다 소진을 시킬 겁니다. 지금 여기 현재 기존의 미분양 현장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힐스테이트 현장하고 여기 서희 스타일리스트 여기네요. 그래서 가격이 얼마 정도 될 거냐라고 가격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고덕신도시보다는 저렴하죠. 현재는 고덕이 거의 평택의 대장처럼 가고 있기 때문에 고덕보다는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라시엘로 현장의 분양가를 보시면 59제곱이 있고 84제곱이 있어요. 근데 저는 84제곱 기준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84층이 제일 좋은 거 보면은 4억 5,200이죠. 이제 발코니 확장비까지 포함을 하면 이게 750이니까 한 6천에서 한 7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약금을 10%를 내고 그리고 이제 중도금은 다 무이자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 잔금 시에 나머지를 이제 집단 대출을 일으켜서 그때 잔금을 하시면 되는 거죠. 저는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어떤 분들이 문의를 하시냐면 내가 집을 팔고 집을 사고 싶은데 지금 집이 팔리지 않잖아요, 잘. 그러면은 실거주 집을 계약을 할 수가 없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축 아파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분양권 상태이기 때문에 10%만 내면 그냥 일단은 잔금시까지는 그대로 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때 스케줄에 맞춰서 자금을 마련하면 되는 건데 2025년 4월이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는 금리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금리에 맞춰서 대출 이자가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중도금도 무이자니까 그 사이에는 자금적인 압박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예를 들어 기축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하시려면 현재 갖고 있는 집도 팔아야 되는데 갈아타기를 하시려면 대출을 또 새로 일으키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대출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망설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일단은 여기에 계약금을 걸어놓고 시간이 있으니까 그동안에 기존 집을 좀 팔거나 뭐 어떻게 좀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대신에 투자로 하실 분들은 조금 신중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때 화양 신도시에 입주가 한꺼번에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전세를 맞추거나 그렇게 잔금을 할 분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죠. 입주가 모여 있으면 아무래도 전세가가 경쟁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지금 고덕이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처에 일자리가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서평택 쪽에 여기는 메인이 될 입지니까 좀 브랜드 아파트에서 내 집을 가지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여기에 계약을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네이버 부동산인데 여기 분양했었던 단지들이 비교를 하는 단지가 여기에 송담지구에 있는 지엔하임 이 아파트를 주로 이제 비교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가장 신축이거든요. 2018년식인데 여기에 물건을 보시면
84 타입으로 보겠습니다. 가격 순으로 보면 제일 저렴한 게 3억 9천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높은 게 6억 2천에 나옵니다. 가격이 3억 9천에서 6억 2천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억 9천보다는 비싼데 이제 그 다음 물건을 보면은 4억 5천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나온 분양받는 가격들이 여기 있는 것보다는 더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는 새 아파트고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생각을 하면 지금 가격이 뭐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뭐 큰 시세 차이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그 기축 아파트들과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은 아니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힐스테이트 송담 같은 경우에도 면적을 보시면 여기 84 타입이잖아요. 요것도 84 타입 제일 저렴한 게 5억이고 높은 게 6억 7천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2016년식입니다. 952세대, 약 1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이런 거랑 비교를 했을 때 현재 5억이 안 되는 가격으로 84 타입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는 현실성이 없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단 투자가 아니라 실거주자분들에 한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투자자분들은 지금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좀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에 꼭 실거주를 하겠다. 그리고 좀 장기간 보유하겠다. 그러신 분들은 좋은 동호수를 골라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여기는 부동산 지인 사이트인데요. 제가 주로 미분양 물량을 보러 많이 들어오거든요. 여기서 평택시 미분양을 보면 지금 작년 말부터 미분양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 그 화양신도시에서 나온 미분양들이에요. 그리고 그 석정 파크드림 거기 미분양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까만색 막대 그래프는 하나도 보이지 않죠. 요게 준공후 미분양이거든요. 준공후 미분양이 이렇게 쌓이면은 진짜 심각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분양 공고를 하고 미분양이 난 상태죠. 이게 준공이 다 된 건 아니죠. 근데 서서히 미분양이 하나 분양 현장이 터지면 미분양이 났다가 또 소진되고 또 하나 또 터지면 또 소진되고 계속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요. 고덕신도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다 완판이 될 것 같은데 고덕신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또 어떤 현장에서 미분양이 나면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진이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준공후 미분양까지 쌓이면 그땐 정말 심각해지는 거죠. 근데 웬만하면 다 소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그 포레나 같은 경우도 거의 다 소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포레나 화양하고 라시엘로 하이센트 이런 게 미분양 난 현장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파크드림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항상 입주 물량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경기도의 입주 물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평택을 보면 평택이 좀 입주가 많죠. 입주가 많긴 하지만 이게 그렇게 걱정할 게 아닌 게 전체적으로 여기 지역별 수요 입주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경기도잖아요. 경기도는 2023년까지가 과잉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24년에는 초과, 25년에는 부족으로 나와요. 25년에 완성이 되는 아파트는 거의 22년이나 23년도에 분양을 하는 현장들이 많겠죠. 그런데 22년도나 23년도에는 지금이잖아요, 바로. 분위기도 안 좋고, 금리도 높고, 미분양 현장이 많으니까 건설사에서 웬만하면은 현장을 오픈하지 않는 겁니다. 미룰 수 있으면 미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많지 않아요. 수원시도 지금 입주 물량 너무 많아갖고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보시면 24년도부터 부족으로 나옵니다. 25년도 그렇고, 그리고 성남시도 그렇고 여기 거의 그렇습니다. 25년에는 부족한 곳들이 많이 나올 거죠. 그리고 서울의 표현은 보여드리지 않아도 서울은 계속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과 경기도는 그 인구를 서로 주고받잖아요. 이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가 평택시입니다. 평택시는 최근 3년 동안 보면 인구가 거의 20% 증가했어요. 근데 거의 용인, 수원, 화성 이런 데서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택시가 혼자서 물량이 너무 많아도 다른 데서 이렇게 부족한 도시들에서 와서 인구를 채워줄 수도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인구 이동이 많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혼자 막 오르거나 혼자 막 내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경기도를 이렇게 하나로 뭉쳐서 보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서로 이렇게 인구를 교류하잖아요. 수원에서도 평택으로 많이 오고 화성으로도 많이 가고 또 근데 수원은 지금 2024년도부터 입주 물량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화성 같은 경우로 이렇게 인구가 이동할 수 있습니다. 평택으로도 이동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다 독립적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서로 쇠사슬처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를 하나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를 봐도 거의 25년에는 거의 다 부족으로 나옵니다. 경기도는 아마 24년도부터는 별일이 없으면 무난하게 집값이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요즘 같은 변동성이 크면은 뭐 그 누구도 예측하기가 힘들지만 이런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24년도부터는 좀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고덕신도시는 33평형이 6억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6억이 지지선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 투자자분들은 지금 고덕을 6억 이하로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매물은 정말 찾기 힘들고요. 거의 6억에서 뭐 대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7억 선도 굉장히 굳건하게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양신도시하고 여기 고덕신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저는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는 차이가 난다라고 봅니다. 같은 평형대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의 그 화양신도시의 분양 가격은 뭐 그렇게 저렴한 거는 아니지만 앞으로의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 계약을 해 놓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계속 물량이 소진되고 있어요, 진짜로. 그래도 좋은 동호수를 찾아드리고 싶은데 좋은 동호수가 얼마 남지 않아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빠른 선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화양신도시의 문의를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거를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또 한번 전화 주시고요. 여기 고덕신도시도 괜찮은 매물들이 있고 화양신도시도 그렇고 하니까 평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모니터링 하면서 전화 주시면 또 제가 아는 선에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